제가 쿼션트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가 동영상을 찍다가 이제 그 찍던 그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예, 거기다 찍었는데 한편은 그래서 아마 메인보드가 나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못 찍다가 지금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전 거는 이제 와콤에 연결해서 썼는데 이번 거는 이제 펜이 있는 걸 구입을 해가지고 자, 그걸 한번 써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첫 시도로 이제 하나 이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 앞서 그 이제 쿼션트 스페이스 하던 거 그거를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좀 두려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잘못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 일단은 먼저 좀 간단한 거, 설명을 한번, 간단한 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해 보려고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잠깐 이제 약간은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는 내용을 지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뭐냐면 이제 엡실론 델타법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엡실론 델타법이 미적분학 시간에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해석학 시간에 또는 이제 미상을 하기 전에 거리 공간에서 이 엡실론 델타를 써서 우리가 연속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리 공간에서는 엡실론 델타에 해당하는 이제 거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연속 함수 정의하지만 위상 공간에서는 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픈셋을 가지고서 이제 연속 함수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연속 함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미상 공간인데 그 전에 거리 공간에서 먼저 엡실론 델타에 의해서 연속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해석학에서 뭐 실수에서 실수라는 함수에 대해서 또 엡실론 델타법으로 연속 또는 이제 극한을 정의하니까 뭐 이제 가장 이제 첫 단계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A에서 극한이 뭐다 또는 이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를 엡실론 델타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직관적인 어떠한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일반화시키는가, 그거를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라고 일단 뭐 그냥 하나 해 보면은요. 그래서 F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F of A가 이렇게 있으면 또는 이제 만약에 A에서 정의가 안 될 때는 여기 이렇게 빼놓고 그때는 여기를 L로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만약에 어, A에서 정의가 안 되지만 극한이 L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엡실론 델타를 이제 엡실론 델타법으로 A에서의 극한 또는 이제 연속성을 배우냐 하면 F of A를 중심으로 이제 델타 범위를 잡죠. 엡실론 범위. 이때 엡실론은 이제 임의의 수입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 범위를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A를 중심으로 하는 델타 범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함수 f에 의해서 요 엡실론 범위 안에 요 안으로 쏙 대응되게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이렇게 표현한 거냐 하면 그 직관적인 의미가요.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a의 근처에 있는 점들을 f of a의 또는 이제 L의 극한의 근처로 보내는 것. 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체계를 어떤 표현이 있냐면 A의 nearby 포인트를 f of A의 nearby 포인트로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연속 함수에 대한 가장 이제 직관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의 가까이에 있는 점들을 f of A의 가까이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요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쪽에서 엡실론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거의 말해서 델타를 잡았는데 만약에 델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엡실론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자 여기서 예, A 여기 f of a가 있다라고 하면 a에 가까이 있는 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델타 반경 안에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a에 가까이 있는 거죠. 예. 그때 요 a의 델타 반경 안에 있는 요 가까이 있는 점들을 f에 의해서 자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쭉 대응시켜요. 그러면 얘 가까이 보낸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얘네들이 들어가도록 이쪽에 가서 이렇게 엡실론을 잡는 거. 그러면 요 델타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 엡실론 반경 안에 있는 범위로 다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점을 가까이 보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요 a에 대응하는 요 함수 값이 f of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가까이 있는 요 델타 범위죠. 자, 요 안에 있는 점들을 함수 f에 의해서 자, 이렇게 보내면 일단 요만큼 가요.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쪽 요만큼 대응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f of a를 중심으로 엡실론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 엡실론 범위 안으로 그죠? 예, 이쪽도 엡실론, 이쪽도 엡실론. 자, 요 범위 안으로 다 들어가게 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얘는 분명히 A에서 예, 연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 있는 점들을 가까이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 게 훨씬 더 리즈너블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궁수가 활로 쏴서 이제 화살을 관역에다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궁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미리 관역을 정해 놓고 활을 이렇게 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맞추는 게 잘 맞추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이제 얘가 거기에 당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궁수가 활을 쏜 다음에 즉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궁수가 활을 쏜 다음에 관역을 이렇게 갖다가 즉 궁수가 쏜 화살에 맞춰가지고 걔가 관여하게 있도록 엡실론을 크게 잡아버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관역을 정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정해놓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 궁수가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요 거리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 거리. 그 다음에 요 관역의 요 반지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엡실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작게 잡았느냐,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요 거리도 계산해야 되고, 이 궁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 또 바람에 맞춰서 또 조절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엡실론도 중요하지만 여기 요 거리에 해당하는 것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함수에 해당할 겁니다. 요 함수가 어떤 함수냐? 그 다음에 이 궁수가 이제 어떤 궁수냐? 얘를 뭐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인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서 이렇게 쏠 때 0점 조정인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그것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맞추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궁수 또는 이제 바람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건 이제 이게 바로 A에 해당하는 거죠. 이 A가 누구냐? 그리고 요 범위 또는 이 범위에서 바람 같은 걸 이제 여기다가 적용하면 함수가 누구냐? 그래서 F와 그 다음에 A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심으로 엡실론 반경을 잡았을 때, 즉 관역을 정의했을 때 그 관역 안으로 대응되도록 요 A가 적당히 눈금 조정하는 거, 0점 조정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델타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 엡실론 델타법
뭐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배우기도 하고 1학년 때 미적분할 시간에 간단하게 배우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도 1학년 때 미적분할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요. 간단하게. 예, 그때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예, 그리고 이제 2학년인가 3학년 가서, 2학년 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토폴로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깨달은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가까이 있는 점들을 가까이 보낸다. 예, 그것을 이제 표현해낸 건데, 그 가깝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수학적인 어떠한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엡실론 델타 가지고서 이제 표현을 해낸 거죠. 자, 이때 이거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혹시 본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리밋 어, 예. 자, 리밋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f of x에 대한 극한이 l이다. 근데 만약에 요 극한이 a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을 때, 그때 이제 a에서 연속인 거죠. 그때 요거를 우리가, 예, 정의를 이제 엡실론 델타로 어떻게 하냐 하면, 엡실론 델타에 맞춘 정의입니다. 자, 임의의 엡실론. 아까 얘기한 이제 관역이에요. 예, 관역을 정해주면, 예, 그에 대하여, 요 관역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A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 델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A의 절대값. 얘는 의미가 A로부터 X까지의 거리 의미죠. 그래서 이제 거리 공간에서는 요 절대값이 D, 매트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얘가 델타보다 작을 때 이때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이유는 고등학생들 또는 대학교 미적분할 시간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뭐라고 하죠? x가 a는 아니면서 a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x가 a는 아니면서 a로 가까운. 즉 x가 a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이퀄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자, 이거 빠뜨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일때 그때 바로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관역. 그래서 f of x와 f of a 만약에 얘가 극한이면 여기가 l이 되는 거고요. 에 또 예, 절대값. 이것도 이제 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가 성립하는 델타, 물론 얘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엡실론 델타법으로 극한 또는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어,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려운 거고, 하지만 예,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필히 한 번은 예, 일단 이제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맞는 불주사 같은 거예요. 예, 요즘도 불주사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겪어야 되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념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어진 구체적인 함수를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뭔가 새로운 걸 뭔가 도전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거 할 때는 그냥 요 정의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한 번은 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그 관역 얘기를 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로 해서 이해를 한번 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자, 지금 여기 절대값에 해당하는 걸 이제 t로, 즉 거리죠. 이렇게. 그래서 a와 x 사이의 거리. 그럼 이쪽에서는 f of x와 f of a 사이의 거리. 자, 이렇게 바꿔지게 하면 얘가 이제 매트릭 공간에서 연속성을 정의하는 그러한 정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공간에서는 이 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엡실론 델타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오픈셋을 사용해서 연속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위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연속 함수이고
그 연속 함수 정의하기 위해서 오픈셋이 필요하고 그 오픈셋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오는 과정에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 여기 이제 볼의 개념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요 엡실론 델타법 이어서 일단 이제 시범 삼아 한번 찍어 봤습니다.